이게 정신, 마음이랑 신체랑 그 신체 건강이나 이런 거랑 깊은 연관성이 있나요? 연관성이 있는데 이제 서양 의학에서 보면 정신과 신체는 따로 공부했어요. 따로 떼놓고 얘기했어요. 그 철학이라는 것도 뭐 소크라테스 시절부터 시작해서 쭉 오면서 마음이라는 것과 신체를 떼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동양 사람들의 생각은 일찍부터 심신동체, 마음과 몸은 따로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이제 개념상 발달되어 오는 역사인데 서양의학에서도 내려오다가 보니까 18세기쯤에 이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몸이 탈이 나도 마음이 탈이 날 수 있고 마음이 탈이 나도 몸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따로 떼서 생각할 게 못 되잖아요. 연관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발달되기 시작한 것이 정신신체의학이라는 용어로 발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서적인 어떤 자극을 받는다. 그러면 몸이 탈이 나요. 그걸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거는 제일 먼저 알고 있었던 것은 히스테리예요. 히스테리라는 것은 몸이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마음이 어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몸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동체라고 생각을 못하고 내려오다가 그렇게 이제 정신신체의학이 발달되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보면 관계 안 되는 게 없어요. 제일 쉬운 예로 소리가 화가 났을 때 밥을 먹어봐요. 소화가 되는가? 소화가 안 되죠. 분노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분노와 소화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원적으로 생각하면. 없어야 되는데 분노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 소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감정적인 상태가 되면 갑자기 설사를 해버려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이제 있어. 괜찮다고도 갑자기 설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이제 쉬운 예를 하나 들게요. 같은 정신과 의사인데 내 후배가 하나 있어요. 같이 중국에 학회가 있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학회를 대표해서 갔기 때문에 그쪽 학회에서 우리를 이제 융숭하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 중국 음식 자체가 푸짐한데 그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로 나오는데 뭘 하나 튀긴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내 친구가 이래 먹어보더니 굉장히 고소하거든요. 나보고 먹어보라 그래서 나도 이래 먹어보니까 굉장히 고소해요. 그러니까 둘이 다 생각에 일치한 게 뭐냐면 한국에 가서 이거 뭔지 알아가지고 술안주 하면 참 맛있겠다. 술안주 하기에 꼭 알맞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을 불러가지고 이거 뭘 가지고 이렇게 만드느냐고 말이지. 그리고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뱀국이라 뱀을 말려가지고 그걸 튀긴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듣더니 내 친구가 갑자기 화장실에 갔어. 그걸 갔다 어디 앉아가지고 또 조금 있어 또 가. 여러 번 갔어요. 그래서 왜 배탈이 났냐 그러더니 이상하고 갑자기 설사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신과를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네가 설사를 하자면 설사를 할 만한 의학적인 이유가 있다. 심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게 뭔지 한번 파고들어봐. 그거는 일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하는 대화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찾아낸 것이 뭐냐면 자기가 어릴 때 아버님이 편찮으셔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약도 썼지만 뱀이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뱀탕을 끓였대요. 그래서 하도 뱀을 많이 자셨기 때문에 자기는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뱀이 저게 영혼이 있다면은 내가 컸을 때 우리 아버지에 대한 원수를 갚으려고 뱀이 나한테 달라들는지도 모르겠다. 그래 나한테는 뱀의 무리한테 물려가지고 내가 죽을는지 모르겠다. 이제 꼬마 때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갑자기 뱀을 튀긴 거라고 얘기를 한 게 뱀 이 소리를 들으니까 그게 자극이 돼가 설사를 한 거예요. 그 과민성 대장
정무군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서적인 거하고 신체가 연관돼 있잖아요. 그 뱀이라는 소리 들어도 설사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아니지.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이 두드러기 난다는 거 있어요. 식중독. 식중독이 아니라도 마음의 중독이 되면 두드러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환자 한 분은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나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시선을 주면은 이 시어머니의 그 시선이 이 며느리가 표현하기는 레이저 광선이라고 그래요. 나한테 레이저를 쏘면은 그 쏘인 부분에 두드러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소리를 쳐다본다. 거기에 두드러기가 나? 안 나지. 근데 이 사람에게는 두드러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이제 정신신체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건 날 수도 있겠구나. 나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증거는 없어요. 내가 본 게 없으니까. 말로만 지금 듣는 거니까. 말은 그렇게 과장해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뭐라고 하니까 혹시 지금 이 병원에 어머니가 어디 내과에 와 계실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하니까 지금 여기 두드러기가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드러기가 날 레이저를 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가 어딘가에 여기 와가 계시니까 이게 두드러기가 난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과장된 표현을 하면 어머니의 시선이 아래 위로 이래가면 아래 위로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고 옆으로 이래가면 옆으로 두드러기가 난다고 나한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건 좀 과장된 게 아닌가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병원 공간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호사를 시켜가지고 내과에 보내봤더니 그 어머니가 진찰받으러 와 계신 거예요.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과 시어머니 사이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게 연관되어 있잖아요. 정서적인 거하고 신체적인 거. 이런 거는 우리 기관의 모든 것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넓혀서 생각하다 보니까 뭐 고혈압도 그래서 생긴다, 당뇨도 그래서 생긴다, 뭐 이제 이런 건데 뭐 그런 거는 조금 더 이제 영향은 주겠지만은 그것만이 원인은 아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밝혀진 게 18세기 정도예요. 그러나 동양의학에서는 일찍부터 서로 연관을 준다고 그랬어요. 연관을. 그러니까 독립보감 같은 것도 읽어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뭐냐 하면 아기 유모를 구하잖아요. 유모를 구하면은 젖이 많이 나오는 유모를 구하겠죠, 보통은. 그런데 거기에서는 젖에 관한 얘기보다는 유모의 심성을 얘기해 놓은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 내가 마음에 딱 와닿는 게 뭐냐면 그 유모한테 자녀가 뭐라고 할까, 다 컸든지 뭐 이렇게 정서적으로 밀착이 돼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모는 키우려고 하는 얘한테 이제 젖을 주고 잘 키우고 해야 될 임무가 있는데 생각은 자기 아들한테 가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살펴가지고 거기 적어 놓은 게 그게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양의학에서는 진작부터 그런 생각을 했고 의학이 아니라도 동양 사람들의 생각 자체는 심신일체예요.